2018년 3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꽃 시장에 가서 이제 꽃을 이렇게 사다가 진열을 했습니다. 수국도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이제 이 봄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의 봄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임종석교와 문재인과 김정은이와 김영철이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이제 북한에 병합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문을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저는 반역의 조선이라고 썼습니다. 김영철이의 지령을 따라서 이렇게 들뜬 트럼프 붙잡는 백악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이 타이틀만 봐도 이제 평화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반역의 조선이 타이틀을 일면 탑에다가 잡았습니다. 유세장서 위대한 타결 볼 수도 있다. 트럼프가 얘기했죠. 기자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북 정상회담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 조치가 먼저다. 뉴욕타임스지는 회담 자체가 북의 승리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또 김정은과 김영철과 또 임종석이와 문재인 그리고 서훈과 정의용 이 여적들, 대한민국을 북한에 병합하려고 하는 이 여적들이 벌이는 사기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기대, 미국의 거짓,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사기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기의 사기로 응답하고 있는 이것은 병자 궤도야 손자병법에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두 속임수가 맞붙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사기꾼 중에 사기꾼 시진핑 해적이죠. 땅굴 전쟁 배후라고 저는 지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김정은이가 땅굴 전쟁으로 이제 주한미군과 또 미국의 병기들을 다 포획하고 나면 들어와서 어부지리를 얻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자가 이제 황제가 된다고 합니다. 2958표 대 2표 대 시황제 시대가 열렸다. 주석 연임 제한을 폐지 10년으로 돼 있는데 폐지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중국 집단지도 임기제 기반의 40년 덩샤오핑 체제가 막을 내리고 1인 집의 마오쩌둥 체제로 회귀된다. 그래서 헌법 자체를 장기 집권이 가능한 그 시스템으로 이 시진핑 해적이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용이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45분 만에 미북 회담을 결정한 트럼프의 이 결정을 쓰고 있습니다. 백악관 안팎선 리얼리티 쇼로 보나 이게 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들뜬 트럼프 붙잡는 백악관 이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벤트가 돌아가고 있는지. 백악관 참모 전문가 언론의 경계 내용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북한이 핵 종결하는 실체적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모든 제재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트럼프는 북한과 핵무기 협상을 논해야 하는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은 이것은 리얼리티 쇼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가 달려있는 문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북한이 수십 년간 원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트럼프는 아무런 대가 없이 동의를 해줬다. 45분 만에 동의를 해줬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사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눈 감고 걸어가 독재자와 대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모르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트럼프, 김정은 제안 설명하던 정의용 발언 끊고 회담을 즉석에서 수용했다. 45분 만에 부동산 사업하듯 핵협상을 하고 있다. 클린턴 북과 핵협상 위험성을 모르나? 대화 지지하던 미국 언론도 준비 없이 테이블에 이판사판 도박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북한과 남한의 합작 사기극을 안다. 알고서 트럼프가 45분 만에 좋다 가자라고 했다. 저는 선제 공격 옵션이 이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30일 이전에 남북 대화가 열린다는 판문점에서 열린다는 4월 30일 이전에 그러면 3월 25일 24시까지가 유엔에서 정한 올림픽 기간 동안의 휴전, 도발 이 방지 이러한 것이 3월 25일 24시에 끝나기 때문에 3월 26일 00시 00분 이후서부터 4월 30일 이전까지 이제 선제 공격을 하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옵션은 5월에 미북 회담이 성사된다면 5월 미북 회담 후에 6월 13일 이전까지 이제 선제 공격을 하는 이 옵션 두 가지가 이제는 간편화됐다라고 봅니다. 왜 4월 30 이전이냐? 4월 30날 남북이 만나면은 남북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간다. 이게 2000년도 6월 15일 김대중이와 김정일이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하고 난 다음에 18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아들 김정은이와 그다음에 문재인이가 여기에 합의한다. 그리고 6.13 여기에서 이것을 묻는다. 국민투표에 묻는다. 헌법 개헌까지를 묻는다. 이렇게 해서 들고 나오는 날짜가 4월 30일이고 이렇게 되면 언론 50대 여적의 언론사들과 여론기관들과 이러한 것들이 짜고서 이제는 연방제 헌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 준비를 4월 30일 이제 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30 이전에 이제 북을 두들겨 부수고 문재인 이 주사파를 떼들어 부수느냐 하는 이 옵션 1이 가고 있고 옵션 2는 5월 미북 회담을 간다. 그리고 전 세계에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난 다음에 때린다. 언제? 6월 13일 이전에 헌법이 개헌되고 나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 격이 되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옵션 두 가지가 가고 있는데 옵션 1번이 더 유력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사기쳤다는 것이 북한 매체 회담엔 입을 닫고 미국 이라크 침공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핵 폐기에 대해서는 북매체가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이와 문정인이와 임종석이와 서훈과 정의용이가 이 간첩들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을 조선일보는 북한 매체 회담에는 입을 닫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미국 이라크 오랜 제재 뒤 군사적 침공으로 진뭉개놨다. 남북 3호 합의에도 침묵하고 조선신보 회담 기사 하루 만에 삭제를 했다. 그래서 인민들이 알지 못하게끔 하는 것을 똥돼지 김정은이가 하고 있다. 이 보도입니다. 전문가 김정은 회담 카드 꺼내도 미 압박 제재 계속돼 실망한 듯하다. 일부선 북한 대내용 관측도 나온다. BBC 방송이죠. 영국 공영 방송입니다. BBC 방송은 문재인이 잘 되면 노벨상이고 안 되면 벼랑 끝이다. BBC도 알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이가 사기꾼이고 부정선거로 찬탈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BBC가 알고서 잘 되면 노벨상까지 감이지만 사실은 벼랑 끝에서 네 죽을 일을 네가 계획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싣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트럼프 세기의 도박이다. 이 세기의 도박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갖고 있는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BBC는 문재인에 대해 외교의 천재 또는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뒤에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벼랑 끝 작전의 달인 또는 카드 게임의 졸 중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 김정은의 사기에 넘어가는 졸이 될 것이냐. 벼랑 끝 작전의 달인으로서 이제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을 끝장낼 그래서 자유와 민주를 꽃피울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냐. 이것을 BBC 방송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의 꽃 참 꺾여지기 쉬운데 이것을 김정은이와 문재인, 저 문정인이라고 하는 놈과 임종석과 서훈과 정의용 그다음에 김정은이 그리고
김영철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유민주의 꽃을 꺾어내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돼지다. 미안하지만 언론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니들은 개돼지일 수밖에 없다 선언하는 바입니다.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 F-35B, F-35A형은 정상적인 공군 활주로에 내리는 스텔스 전투기고 F-35B형은 이제 해병대가 이 갑판 위에서 사용하는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다음 달 초 경북 포항에서 실시되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에 참가할 예정인 미국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수직 이륙하고 있다. 한미 상륙훈련에 F-35 스텔스기 처음으로 온다. 수직 이착륙 평양 정밀 타격 가능하다. 4만 톤급 상륙함 와스프의 탑재. 4달 상륙훈련 규모 작년 2배로 늘어났다. 쓰고 있습니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실시될 한미연합 상륙훈련에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미 대형 상륙함 강습 상륙함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상륙훈련 규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실질적인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비핵화의 진전이 있기 전까지 대북 제재와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미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는 옵션 1, 4월 30일 이전에 토탈리 디스트로이 작전을 전개한다. 옵션 2, 5월 중에 북미, 미북 대화를 지켜보고 나서 6월 13일 이전에 이제 토탈리 디스트로이를 한다. 이것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한미 및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훈련 축소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남북이창 인터뷰에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 훈련들이 조정될 그런 것들이 한미 간의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도 3월 26일 이후에 전격적으로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역의 조선이 이제 태극기 이 집회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1년째가 되는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사거리에 모인 30 항쟁 순국열사 추모위원회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종로구 제동의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태극기 행렬을 이 조선, 반역의 조선이 이렇게 실어줬습니다. 문재인 퇴진 플랜카드가 이제는 나와줘야 됩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을 통해 갖고 찬탈한 그리고 부정선거로 그 자리에 올라갔고 또 그것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2월 25일부로 끝나야 되는데 13명의 대법원 판관들이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눈 감아 죽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아주 여적의 나라, 간첩의 나라, 주사파의 나라, 여기에 이제는 문재인 퇴진 플랜카드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썼습니다. 태평로 조중식 국제부장이 글을 썼는데 참 감동적으로 썼습니다. 일에 백을 때리며 굴종을 요구했던 중국,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중식 국제부장입니다. 1990년대 말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마늘 때문에 국내 마늘 농가들이 비명을 질렀다. 통마늘 깐 마늘, 절인 마늘이 국산 마늘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수입돼 들어왔다. 정부는 마늘 농가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2000년 6월 통마늘을 제외한 깐 마늘과 절인 마늘에 대해 관세를 크게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렸다. 중국의 대응이 기가 막혔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중단시켰다. 당시 한국의 중국산 마늘 총수입액은 연간 1000만 달러 정도. 그에 비해 한국 전자업체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출액은 연간 6억 7천만 달러가 넘었다. 1000만 달러에 대한 대응이 6억 7천만 달러였다. 이게 67배죠. 중국은 이런 나라다. 국가 간 무역 분쟁에서 보복 조치를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3, 4배로 대응하는 것도 과하다 할 수 있다. 중국은 67배로 갚겠다고 했다. 통마들은 수입 제한 대상이 아니었으니 실제로는 100배쯤 대갚겠다고 한 것이다. 한국 무역 분쟁사에서 이런 예는 없었다. 그러나 시진핑
이 해적놈은 한다. 정상적인 국가 간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굴종을 요구했던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와 상충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비슷한 행태를 반복했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내린 한한령과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객 차단, 중국의 공장을 지은 한국 기업의 중국의 공장을 지은 한국 기업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판매 봉쇄, 롯데마트 영업 정지가 그런 사례들이다. 해적 시진핑은 합니다. 저놈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저놈이 황제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가 일시에 중국 TV에서 사라졌다.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 영화 제작도 중단됐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공식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은 한한령이라는 건 없다. 민심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이 개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 시진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단체 관광객 차단 때도 똑같았다. 그러나 중국의 그런 민심은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나타났다. 중국은 투명성과 합리가 없다. 어떤 법 절차에 따라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 설명도 없다. 이런 비합리와 불투명성,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폭력적 패권 성향을 드러내는 중국이 1인 독재 체제로 변하고 있다. 몇 개의 정치 세력이 상호 견제하고 조율하던 집단 지도 체제는 화해됐다. 시진핑 주석은 경쟁자 없이 당, 정군, 삼권을 모두 장악했다. 사상은 더 통제하고 있다.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까지 철폐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인구 14억의 지구상 최강의 독재국가 등장은 세계 각국의 큰 리스크일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독재는 국가 전체를 한 사람의 견제되지 않는 변덕에 노출한다고 했다. 잘못된 정책 결정이나 오판에 제동을 걸고 스크린하는 내부 시스템이 약화되기에 그렇다. 독재는 한 사람의 판단과 변덕이 시스템을 압도한다. 이렇게 쓰는 조중식 국제부장아, 대한민국이 문재인 독재로 50대 언론사가 문재인의 말을, 김영철의 말을, 김정은의 말을 받아 적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네가 피를 열기를 바란다. 마오쩌둥의 오판과 변덕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이라는 비극을 낳았지만 그건 중국 내부에 그쳤었다. 지금 중국은 죽의 장막을 치고 있던 마오의 시대가 아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군사 대국이다. 한 사람의 오판과 변덕으로 전 세계가 중국 리스크에 휩싸일 수 있다는 말이다. 독재 체제는 독재자 목적과 효율을 위해 인권과 합리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다. 중국은 지난 30년간의 굴기 과정에서 국가 자원의 계획적인 배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도의 효율성을 보였다. 시진핑 1인 체제의 중국은 목적을 위한 효율은 더 강조될 것이고 합리와 정당성은 더 약화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그런 양명성을 가장 가까이서 상대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김정은의 땅굴 전쟁 배후에 저놈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익을 챙길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놈이 해적 시진핑이다.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설입니다. 21세기 황제 시진핑의 중국 폭력적 패권 휘두를 수 있다. 그렇죠.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다른 나라의 내정으로만 볼 수 없다.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목전에 닥친 심각한 외교 환경 변화다. 시진핑 1인 치하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이 중국 놈들을 지난 2월 27일 날 Y9이라고 하는 정찰기를 독도, 울릉도 서쪽 바다에까지, 포항 앞바다, 묵호 동해 앞바다까지 끌어들인 놈이 임종석과 문재인 이 여정놈들이다. 강경화 이 여정놈들이다. 그리고 이것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적국의 전투용 정찰기를 이제 대한민국의 내륙에 가까운 쪽으로 끄집어들인 자가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도 합참의장, 이완근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공군작전사령관, 이런 놈들이다. 별 달고 거드름 피우면서 나라의 이익을 중국 시진핑에게 갖다 바친 놈들이 지금까지 열거한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다. 25년 동안 못 푼 북핵 나흘 만에 정답 찾았다는데 이 사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 대해 부시도 오바마 클린턴도 못했다. 클린턴은 수십억 달러를 줬지만 못했다며 나는 북한이 핵폐기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구체적인 조치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지 않고는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구체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행동을 봐야 한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북미에 관한 이미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으며
5월 김정은을 만나 확인하는 절차 만남은 양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속임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미국의 한반도 라인은 거의 공백 상태다.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얼마 전 사임했고 동아시아 태평양 자관보는 공석 중이다. 주한 미국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대행체제다. 맥메스더 국가안보보좌관도 자리가 흔들린다고 한다. 북핵은 지난 2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그걸 트럼프는 자신이 며칠 새 푼 것처럼 말한다.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그래, 좀 제대로 된 얘기를 좀 해라.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즉 문재인과 임종석 그리고 김영철과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갈 자세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 동아일보 3월 12일 월요일자입니다. 김정은 평양에 미 대사관 설치하겠다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남쪽 청와대 관계자 김정은 궁극적 목표는 북미 평화협정이다. 정상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비공개 메시지를 관련해서 언급했다. 정의용 오늘 방중한다. 시진핑과 면담한다. 이 사기꾼 정의용이가 이제 시진핑 면담하러 중국으로 가고 서훈이는 아베를 면담하러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입니다. 트럼프 북과 최고의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평화원에 아주 잘 해나갈 것이다. 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 이행을 믿는다.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한국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철회를 거부했다. 철강 관세는 호주에 추가로 제외를 해줬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압박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과의 미북 대화는 풀어주는 그러한 양면 외교를 미국이 펼치고 있습니다. 정의용 사기꾼이며 노스코리아 스파이인 이놈이 미국서 돌아오자마자 오늘 중국으로 유례없는 북미중 정상연세 면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놈이 거짓말하고 있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은 다 알고서 넘어가 주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문재인과 트럼프 결단에 문재인은 트럼프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14일 러 방문 푸틴과 면담을 추진한다. 서훈 국정원장은 오늘 일본으로 간다. 백악관이 북한 비핵화 구체적 행동 보여야 요구했다가 철회했다. 이 문턱을 좀 낮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나오는 북미 정상회담 신중론. 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만남은 북한이 해온 약속들과 일치하는 구체적 행동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지 백악관이 필요 조건으로 언급했던 북한의 행동이 전혀 맞교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재자 김정은에게 상을 준 셈이다.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지는 꼬집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북한이 제시한 약속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회담 자체를 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지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우려스럽다. 그래서 조심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북미 정상회담 언급을 안 하고 있다. 노동신문 총련기관지 평화 담판 시작한다고 보도하고 홈피 게재 직후 회담 기사가 삭제됐다. 인민들에게 날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뉴욕타임스지 트럼프의 큰 도박, 워싱턴 포스트지 독재자에게 상만 줄 수도 있다. 미 언론 준비 안 된 북미 정상회담 우려. 이게 언론은 반대로 나가죠. 안 하겠다고 하면 왜 안 하냐 하라고 하고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왜 준비가 안 된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느냐. 이 언론은 반대로 나가는 이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적진서 회담 북한 미국 모두 부담이 된다. 판문점이 유력하다. 스웨덴도 물망에 오른다. 그래서 미북 회담이 이제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동아일보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 IAEA 사찰 수용하는 게 비핵화 검증 첫발이다. 영변핵 봉인, 플루토늄 목록 제출 등 2007년 3기항 합의했다가 파기, 이젠 핵무기 늘어도 까다로울 듯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려고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쇼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아실 겁니다. 일본 북 핵사찰 초기 비용 30억 원은 내가 내겠다. 존재감 약해지자 비핵화 공헌 카드 쓰고 있다.
아까 조선일보는 박근혜 탄핵 1년 주말 서울도심 찬반 집회, 이 태극기 집회를 그래도 실어줬는데 이 반역의 동화는 아예 사진 한 장 하지 않고 아주 작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동화를 봅니다. 지난 1998년도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자 말자 이제 동아의 회장은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1937년도에 김일성 장군이 이제 일본군을 격파했던 그 호해가 나온 그것을 금판으로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충성을 맹세했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렇게 동아일보는 여적의 신문이 돼서 아예 태극기 집회는 이렇게 그림조차 사진 한 장조차 보도하지 않는 반역의 언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 목표는 핵 부분 폐기, 핵 창고서 일부 건에 거래 나설 것. 이렇게 중국 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중국 공무원 외교 자문역을 맡고 있는 중국 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서인홍 런민대 교수. 서 교수는 11일 본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목적은 부분적 핵폐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 중국의 대표적 학자가 사기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공무원 자문 서인홍 런민대 교수. 김정은이죠. 대화 나온 건 핵 보유했기 때문이다. 중거리 미사일 실전화 근접해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미 군사 위협을 줄이고 유엔 제재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나왔다. ICBM 포기로 트럼프와談判 시도할 것이다. 한미 핵 감축한 핵지휘 묵인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핵지휘를 묵인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미선의 못 얻고 북적의 얻어. 이번 협상 국면에서 배제된 상태. 육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낮다. 중국을 신뢰하지 않죠. 북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수용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미 싱크탱크 CCS 보고서 북 핵무기 시설에 대해 무지한데 하부에도 어떻게 검증할지 의문이다.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해서 무지한데 깜깜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CCS 보고서가 쓰고 있습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3월 12일 월요일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동북아 평화 구축에 중일러 패싱은 없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이제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속였다고 자신하고 오늘 이제 중국과 일본에 각각 누구를 보냈죠? 정의용이와 서훈을 보냈고 곧 러시아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한 관세 폭탄, 미 경제 안보 이익 침해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속셈이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과 짜고 고스톱을 치는 문재인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제 제재인 것을 갖고서 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서민들에게 퍼부어지는 폭탄일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미국의 스텔스기들이 대거 한반도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26일 00시부터 이제 5월 미북 회담 그리고 6월 13일 저 사기 전자개표기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사기 이 지방선거 그리고 개헌선거 개헌투표 여기에서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일이 옵션 1, 옵션 2로 제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4월 30일 이전 3월 26일 00시 00분 이후부터 이제 할 것인지 아니면 5월 미북 회담 후 6월 13일 이전에 이제 토탈리 디스트로이 작전을 할 것인지 이 두 옵션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선제 공격이 이루어지면 땅굴에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 그리고 정경도 합참의장님 땅굴에 대비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땅굴이 들어와 있으니까 땅굴에 대비하라. 이어서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이 광고대로라도 미리 사전에 하면 전쟁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각급 주유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따라서 대한민국의 탄약고, 예비군 탄약고는 또 우리 군의 탄약고는 북계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기습해갖고 장악하면 북계군 거죠.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각급 관공소,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유비묘한 자유대한민국 우리 함께 지킵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군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땅굴에 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본분입니다. 미사일 대비는 미군에게 맡기고 이제 핵 미사일 대비는 미군에게 맡기고 이제 땅굴 대비는 대한민국 군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당신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육군 대장들과 또 정보본부의 군사정보부장 이자들은 반역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깨달아 하시고 대한민국의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건드릴 수 없는 국방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국방장관의 고유의 권한이고 합참의장 군 서열 1호로서 고유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성주 장군을 무시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송영무 국방장관님. 자, 왜 무슨 이유로 임종석과 문재인과 각을 세웁니까? 안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 땅굴에 대해서도 저 육군 대장들, 저 나쁜 반역자들, 4km 이남으로 못 판다라고 하는 이 머저리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자들, 이제는 너희들은 바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굴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때린다. 언제? 6월 13일 이전에 헌법이 개헌되고 나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 격이 되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옵션 두 가지가 가고 있는데 옵션 1번이 더 유력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사기쳤다는 것이 북한 매체 회담엔 입을 닫고 미국 이라크 침공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핵 폐기에 대해서는 북매체가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이와 문정인이와 임종석이와 서훈과 정의용이가 이 간첩들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을 조선일보는 북한 매체 회담에는 입을 닫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미국 이라크 오랜 제재 뒤 군사적 침공으로 진뭉개놨다. 남북 3호 합의에도 침묵하고 조선신보 회담 기사 하루 만에 삭제를 했다. 그래서 인민들이 알지 못하게끔 하는 것을 똥돼지 김정은이가 하고 있다. 이 보도입니다. 전문가 김정은 회담 카드 꺼내도 미 압박 제재 계속돼 실망한 듯하다. 일부선 북한 대내용 관측도 나온다. BBC 방송이죠. 영국 공영 방송입니다. BBC 방송은 문재인이 잘 되면 노벨상이고 안 되면 벼랑 끝이다. BBC도 알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이가 사기꾼이고 부정선거로 찬탈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BBC가 알고서 잘 되면 노벨상까지 감이지만 사실은 벼랑 끝에서 네 죽을 일을 네가 계획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싣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트럼프 세기의 도박이다. 이 세기의 도박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갖고 있는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BBC는 문재인에 대해 외교의 천재 또는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뒤에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벼랑 끝 작전의 달인 또는 카드 게임의 졸 중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 김정은의 사기에 넘어가는 졸이 될 것이냐. 벼랑끝 작전의 달인으로서 이제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을 끝장낼 그래서 자유와 민주를 꽃피울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냐. 이것을 BBC 방송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의 꽃 참 꺾여지기 쉬운데 이것을 김정은이와 문재인
저 문정인이라고 하는 놈과 임종석과 서훈과 정의용, 그다음에 김정은이 그리고 김영철,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유민주의 꽃을 꺾어내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돼지다. 미안하지만 언론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니들은 개돼지일 수밖에 없다 선언하는 바입니다.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 F-35B, F-35A형은 정상적인 공군 활주로에 내리는 스텔스 전투기고, F-35B형은 이제 해병대가 이 갑판 위에서 사용하는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다음 달 초 경북 포항에서 실시되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에 참가할 예정인 미국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수직 이륙하고 있다. 한미 상륙훈련에 2018년 3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꽃 시장에 가서 이제 꽃을 이렇게 사다가 진열을 했습니다. 수국도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이제 이 봄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의 봄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임종석과 문재인과 김정은이와 김영철이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이제 북한에 병합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문을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저는 반역의 조선이라고 썼습니다. 김영철이의 지령을 따라서 이렇게 들뜬 트럼프, 붙잡는 백악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이 타이틀만 봐도 이제 평화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반역의 조선이 타이틀을 일면 탑에다가 잡았습니다. 유세장서 위대한 타결 볼 수도 있다. 트럼프가 얘기했죠. 기자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북 정상회담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 조치가 먼저다. 뉴욕타임스지는 회담 자체가 북의 승리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또 김정은과 김영철과 또 임종석이와 문재인, 그리고 서훈과 정의용, 이 여적들, 대한민국을 북한에 병합하려고 하는 이 여적들이 벌이는 사기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기대, 미국의 거짓,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사기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기의 사기로 응답하고 있는, 이것은 병자 궤도야 손자병법에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두 속임수가 맞붙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사기꾼 중에 사기꾼 시진핑 해적이죠. 땅굴 전쟁 배후라고 저는 지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김정은이가 땅굴 전쟁으로 이제 주한미군과 또 미국의 병기들을 다 포획하고 나면 들어와서 어부지리를 얻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자가 이제 황제가 된다고 합니다. 2958표 대 2표 대 시황제 시대가 열렸다. 주석 연임 제한을 폐지, 10년으로 돼 있는데 폐지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중국 집단지도 임기제 기반의 40년 덩샤오핑 체제가 막을 내리고 1인 집의 마오쩌둥 체제로 회귀된다. 그래서 헌법 자체를 장기 집권이 가능한 그 시스템으로 이 시진핑 해적이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용이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45분 만에 미북 회담을 결정한 트럼프의 이 결정을 쓰고 있습니다. 백악관 안팎선 리얼리티 쇼로 보나, 이게 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들뜬 트럼프, 붙잡는 백악관, 이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벤트가 돌아가고 있는지. 백악관 참모 전자업체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출액은 연간 6억 7천만 달러가 넘었다. 1천만 달러에 대한 대응이 6억 7천만 달러였다. 이게 67배죠. 중국은 이런 나라다. 국가 간 무역 분쟁에서 보복 조치를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3, 4배로 대응하는 것도 과하다 할 수 있다. 중국은 67배로 갚겠다고 했다.
통마들은 수입 제한 대상이 아니었으니 실제로는 100배쯤 대갚겠다고 한 것이다. 한국무역 분쟁사에서 이런 예는 없었다. 그러나 시진핑 이 해적놈은 한다. 정상적인 국가 간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굴종을 요구했던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와 상충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비슷한 행태를 반복했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내린 한한령과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객 차단, 중국의 공장을 지은 한국 기업의 중국의 공장을 지은 한국 기업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판매 봉쇄, 롯데마트 영업 정지가 그런 사례들이다. 해적 시진핑은 합니다. 저놈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저놈이 황제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가 일시에 중국 TV에서 사라졌다.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 영화 제작도 중단됐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공식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은 한한령이라는 건 없다. 민심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이 개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 시진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단체 관광객 차단 때도 똑같았다. 그러나 중국의 그런 민심은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나타났다. 중국은 투명성과 합리가 없다. 어떤 법 절차에 따라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 설명도 없다. 이런 비합리와 불투명성,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폭력적 패권 성향을 드러내는 중국이 1인 독재 체제로 변하고 있다. 몇 개의 정치 세력이 상호 견제하고 조율하던 집단 지도 체제는 화해됐다. 시진핑 주석은 경쟁자 없이 당, 정군, 삼권을 모두 장악했다. 사상은 더 통제하고 있다.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까지 철폐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인구 14억의 지구상 최강의 독재국가 등장은 세계 각국의 큰 리스크일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독재는 국가 전체를 한 사람의 견제되지 않는 변덕에 노출한다고 했다. 잘못된 정책 결정이나 오판에 제동을 걸고 스크린하는 내부 시스템이 약화되기에 그렇다. 독재는 한 사람의 판단과 변덕이 시스템을 압도한다. 이렇게 쓰는 조중식 국제부장아, 대한민국이 문재인 독재로 50대 언론사가 문재인의 말을, 김영철의 말을, 김정은의 말을 받아 적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네가 피를 열기를 바란다. 마오쩌둥의 오판과 변덕은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이라는 비극을 낳았지만 그건 중국 내부에 그쳤었다. 지금 중국은 죽의 장막을 치고 있던 마오의 시대가 아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군사 대국이다. 한 사람의 오판과 변덕으로 전 세계가 중국 리스크에 휩싸일 수 있다는 말이다. 독재 체제는 독재자 목적과 효율을 위해 인권과 합리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다. 중국은 지난 30년간의 굴기 과정에서 국가 자원의 계획적인 배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도의 효율성을 보였다. 시진핑 1인 체제의 중국은 목적을 위한 효율은 더 강조될 것이고 합리와 정당성은 더 약화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그런 양명성을 가장 가까이서 상대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김정은의 땅굴 전쟁 배후에 저놈이 도사문과 언론의 경계 내용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북한이 핵 종결하는 실체적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모든 제재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트럼프는 북한과 핵무기 협상을 논해야 하는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은 이것은 리얼리티 쇼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가 달려있는 문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북한이 수십 년간 원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트럼프는 아무런 대가 없이 동의를 해줬다. 45분 만에 동의를 해줬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사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눈 감고 걸어가 독재자와 대저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모르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트럼프, 김정은 제안 설명하던 정의용 발언 끊고 회담을 즉석에서 수용했다. 45분 만에 부동산 사업하듯 핵협상을 하고 있다. 클린턴 북과 핵협상 위험성을 모르나 대화 지지하던 미국 언론도 준비 없이 테이블에 이판사판 도박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북한과 남한의 합작 사기극을 안다. 알고서 트럼프가 45분 만에 좋다 가자 라고 했다. 저는 선제 공격 옵션이 이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30일 이전에 남북 대화가 열린다는 판문점에서 열린다는 4월 30일 이전에
그러면 4월 25일 24시까지가 유엔에서 정한 올림픽 기간 동안의 휴전, 도발 이 방지 이러한 것이 3월 25일 24시에 끝나기 때문에 3월 26일 00시 00분 이후서부터 4월 30일 이전까지 이제 선제 공격을 하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옵션은 5월에 미북 회담이 성사된다면 5월 미북 회담 후에 6월 13일 이전까지 이제 선제 공격을 하는 이 옵션 두 가지가 이제는 간편화됐다라고 봅니다. 왜 4월 30 이전이냐? 4월 30날 남북이 만나면은 남북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간다. 이게 2000년도 6월 15일 김대중이와 김정일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합의하고 난 다음에 18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아들 김정은이와 그다음에 문재인이가 여기에 합의한다. 그리고 6.13 여기에서 이것을 묻는다. 국민투표에 묻는다. 헌법 개헌까지를 묻는다. 이렇게 해서 들고 나오는 날짜가 4월 30일이고, 이렇게 되면 언론 50대 여적의 언론사들과 여론기관들과 이러한 것들이 짜고서 이제는 연방제 헌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 준비를 4월 30일 이제 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30 이전에 이제 북을 두들겨 부수고 문재인 이 주사파를 떼들어 부수느냐 하는 이 옵션 1이 가고 있고, 옵션 2는 5월 미북 회담을 간다. 그리고 전 세계에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난 F-35 스텔스기 처음으로 온다. 수직 이착륙 평양 정밀 타격 가능하다. 4만 톤급 상륙함 와스프의 탑재. 4달 상륙훈련 규모 작년 2배로 늘어났다. 쓰고 있습니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실시될 한미연합 상륙훈련에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미 대형 상륙함 강습 상륙함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상륙훈련 규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실질적인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비핵화의 진전이 있기 전까지 대북 제재와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미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는 옵션 1, 4월 30일 이전에 토탈리 디스트로이 작전을 전개한다. 옵션 2, 5월 중에 북미, 미북 대화를 지켜보고 나서 6월 13일 이전에 이제 토탈리 디스트로이를 한다. 이것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한미 및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훈련 축소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남북이창 인터뷰에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 훈련들이 조정될 그런 것들이 한미 간의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도 3월 26일 이후에 전격적으로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역의 조선이 이제 태극기 이 집회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1년째가 되는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사거리에 모인 30 항쟁 순국열사 추모위원회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종로구 제동의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태극기 행렬을 이 조선, 반역의 조선이 이렇게 실어줬습니다. 문재인 퇴진 플랜카드가 이제는 나와줘야 됩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을 통해 갖고 찬탈한, 그리고 부정선거로 그 자리에 올라갔고, 또 그것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2월 25일부로 끝나야 되는데 13명의 대법원 판관들이,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눈 감아 죽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아주 여적의 나라, 간첩의 나라, 주사파의 나라, 여기에 이제는 문재인 퇴진 플랜카드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썼습니다. 태평로 조중식 국제부장이 글을 썼는데 참 감동적으로 썼습니다. 일에 백을 때리며 굴종을 요구했던 중국,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중식 국제부장입니다. 1990년대 말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마늘 때문에 국내 마늘 농가들이 비명을 질렀다.
통마늘, 깐 마늘, 절인 마늘이 국산 마늘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수입돼 들어왔다. 정부는 마늘 농가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2000년 6월 통마늘을 제외한 깐 마늘과 절인 마늘에 대해 관세를 크게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렸다. 중국의 대응이 기가 막혔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중단시켰다. 당시 한국의 중국산 마늘 총 수입액은 연간 $10,000만 정도. 그에 비해 한국 전